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제가 여태껏 보지 못했던 방식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 좋다고 느껴졌고,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감독님과 배우와의 대화 진행을 맡은 윤성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어떤 부분이 재밌으셨는지 이따가 이제 질문하면서 질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보시고 감상평이랄까요? 감상을 또 나눠주시는 것도 정말 두 분께 또 큰 격려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일단 제작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구상하게 되셨는지부터 감독님 좀 부탁드립니다. 제 친구가 원래 중국어 관광 통역 안내사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드 배치 발표와 함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일이 없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지하철에서 그 두 분의 여성분을 만나 뵙게 됐는데 두 분이 되게 낯선 한국어로 대화를 하시면서 핸드폰으로 계속 지하철에서 셀카를 찍고 계셨어요. 근데 굉장히 그 낯선 공간이고 관광지 같이 느끼시면서 두 분이 막 셀카를 찍는 모습이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되게 그 모습과 달리 낯설어 하고 있는 모습과 달리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되게 애틋한 마음이 느껴져서 만약에 저 낯선 언어가 제가 느껴지기에는 한경북도 사투리거나 아니면 그 북한 사투리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중국동포 아니면 탈북민 분들일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 곁에 탈북민 분들이 함께 숨쉬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그 제가 생각했던 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사 한영이 만약에 탈북민 분이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 시나리오 받으시고 좀 어떤 생각하셨나요? 이 감독님이랑 좀 작업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셨나요? 네. 감독님께서 시나리오 처음에 보내주셨을 때 제가 여태껏 보지 못했던 방식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 좋다고 느껴졌고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캐스팅 해주신 걸 굉장히 감사함을 좀 어떻게 느꼈습니다. 좀 다르다고 느끼셨나요? 스토리텔링 방식이? 제가 탈북민 관련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많이 접하진 못했지만 기존에 알던 그리고 들었던 작품들과는 다른 어떤 따뜻한 시선들이 많이 머물러 있더라고요. 이 시나리오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탈북민들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선입견 이런 것들을 다룬 영화들이나 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영화는 다르다 생각했어요. 네. 상당히 좀 그 전까지는 좀 거칠고 자극적인 그런 사건이라든가 표현 같은 것들이 좀 많았다면 이제 이 작품은 담담하게 그냥 우리 주변의 외로운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냥 우리가 그들의 어떤 삶에 동화돼서 나라도 저런 감정 나는 탈북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영화를 찍으면서 사실 독립영화 다 힘듭니다. 그렇죠? 네, 제작 하는 것도 힘들고 배우 사실 캐스팅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을 테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좀 가장 힘드셨던 점을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저도 단편 영화만 찍다가 처음으로 장편을 찍다 보니까 이게 그것에 대한 구분을 사실 따로 두진 않았었어요. 그게 만만하게 봤던 게 아니라 그냥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막상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제가 시나리오에 쓴 인물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캐스팅해야 될 인물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그 배우분들의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어라든가 북한 사투리가 있어서 또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인물이 주인공 한 명이 아니라 네, 너무 많았고 이 시나리오에
그래서 또 중국인 관광객분들 또 어떻게 캐스팅할 것이며 뭐 여러 가지 이게 내적인 어떤 연출을 신경 쓰기 이전에 외적으로 리얼리티를 추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촬영 프리 단계 기간은 또 길지가 않았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카데미 작품은 보통 이제 가을 겨울에 저희가 크랭크인에서 크랭크업을 해야 되는 일정이에요. 이제 정해져 있는 스케줄이 있고 제가 그것을 넘겨서 할 수 없는 시스템 속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내서 원래 그냥 만약에 한국말을 쓰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다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 부분과 캐스팅 그리고 장소도 이게 관광지다 보니까 그리고 장소가 너무 많고 다 비용이 비싼 장소였던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참 뭐 준비할 것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어떤 점이 좀 힘드셨나요? 중국어. 네. 저는 사실 중국어가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사실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조금 짧기도 하고 저는 그 성조에 따라서 움직이는 말의 운율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근데 그것도 선생님께서 진짜 엄청 그 스피디하게 그리고 임팩트 있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빨리 습득을 할 수 있었어서 네. 저는 재밌었어요. 첫 번째 질문부터 감독님이 공항 가는 길. 네, 원래는 그 한영이 그 공항 리무진을 타고 잘 가고 있었는데 좀 속이 메스꺼렸고 그 앞으로 자신의 이곳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거기에서 밀려오는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속이 메스꺼려서 내려서 구토를 원래 하는 이제 씬이 있는데 그 부분을 생략하고 다 어쨌든 굉장히 많이 축약시켰거든요, 시나리오를. 근데 만약에 이 시점부터 보시면 되게 의아하실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이게 리얼리티 면에서 현실감에서는 왜 걸어가지? 공항을 걸어가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좀 상상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과감히 차를 섭외하는 촬영하지 않고 없애고 그냥 걸어가는 것으로 했고 원래는 이제 사연이 그런 사연입니다. 네, 아니 30분을 덜어내셨다니 정말 생각지 않은 그 축약과 그 상상의 여지가 많이 생겨났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이 그 배우님께 기억나는 대사나 장면 네.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대사가 정미의 네 식대로 해라 제일 좋아하고요. 처음 부분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그 중간 넘어가서는 한영이랑 많이들 관객분들도 좋아하실 거고 기억 남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남산에 올라서 망원경을 이렇게 같이 보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춤도 같이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그 장면이 서로의 어떤 아이덴티티 각자가 가진 그리고 같이 함께 가진 아이덴티티와 그 추억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장면 보면서 여러 번 막 울었어요. 여러 번 보면서도 여러 번 늘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장면도 좋고 또 설 배우가 한영이가 정미가 막 옆에서 울고 있으니까 안 운 척하면서 다시 이렇게 울지 않으려고 참으면서 망원경을 다시 보는 그 시선이 너무 그 장면 너무 사랑합니다. 네,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의 투샷에서 잠깐 이제 정지해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거기서 이제 감독님이 의도하셨던 감정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의 시작이 제가 친구의 어떤 일자리를 얻고 잃는 과정을 좀 지켜보고 다루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가 그 20대, 30대 남한 관객분들께 와닿았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제일 좀 컸어요. 통일을 하거나 뭔가 어쨌든 남북관계가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 모르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남북관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있었고요. 영화가 계몽적인 영화를 찍고 싶었던 건 절대 아니지만 좀 그 부분을 건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구조적으로 일자리를 잃고 또 일자리를 얻고 그 다음에 잃고 다시 또 그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구직하는 활동을 하는 20, 30대 어떤 젊은이들의 모습을 투영하게 된다면 좀 더 이곳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 탈북민 분들의 감정이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7번째 이름이라는 책을 쓰신 저희 작가님이 있으시거든요. 이현서 작가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영화 보러 오셨는데 한 번만 일어나 반갑습니다. 주시겠습니까? 네. 네.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이제 작품으로 부산국제영화제를 갔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뵙게 됐어요. 근데 책을 쓰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북에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작가님이. 그래서 네, 초대를 드렸는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제목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영화 제목으로 굉장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사실 잘 사용하지는 않는 제목이거든요. 보통 뭐 노래 제목이나 시 제목이라면 모를까 이 제목을 택한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동교 영화 제목 같긴 한데 그래서 좀 좋아하지 않는 제목이긴 해요. 심플한 걸 좋아하는데 사실은 근데 했던 이유는 이게 영어 제목과 똑같이 투어 가이드로 한다면 가이드로 끝난다면은 너무 생각할 여지가 없을 것 같았어요. 이 영화가 이 시나리오 자체가 너무 에세이나 스필처럼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이야기를 묶어서 좀 생각해 주실 수 있는 제목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한영이 이 남한 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또 중의적으로 한영이라는 존재 혹은 더 나아가서 이방인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가 만약에 그들이 만약에 이 사회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삶을 또 향해서 떠난다고 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지은 제목인데요. 너무 리서치가 안 돼요. 네, 네이버에서 검색이 너무 저희 영화로 뜨지 않아서 아쉽네요. 그거. 안 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고 또 배웠습니다. 네, 첫 번째 단편 개봉이시니까 진짜 배우는 점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두 분 이제 앞으로의 계획 좀 듣고 나서 네, 오늘 또 오신 끝까지 남아주신 관객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렇게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작가님과 만난 부국제 갔던 해야 할 일이 이제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이제 또 상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상업영화나 이런 것들 개봉 앞두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촬영하는 거는 따로 없고 열심히 오디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작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또 뵐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때 뵀으면 좋겠고 저 영화를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람이 있다면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누군가에게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곳을 가도 낯선 곳을 갔을 때 처음으로 그 집단을 마주하는 낯선 사람이 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말 한번 건네주고 눈 한번 따뜻하게 맞춰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영화를 본 우리 관객분들과 또 우리 배우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따뜻한 시선이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의를 끝으로 내일부터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구상을 좀 해볼 것이고 항상 그 다음 작품은 그 전에 하지 않았던 거를 하는 방식으로 작업해 왔거든요. 그래서 기승전결 확실하고 장르 영화에 관객분들이 비로소 극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영화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업 영화를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